광주가 피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축구 팬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축구 팬들이 많이 아시는 건 이제 그 뒤를 많이 아실 거고, 맨 처음 발단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기사마다 사실 버전이 다른데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처음에는 그 연대기여금 문제인데, 연대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이적해서 사고 팔 때 이적료가 발생하면 이 선수를 뭐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육성한 팀에 조금을 떼어주게 돼 있어요. 네네네. 네, 이게 연대기여금인데, 아산이 선수를 영입할 때 연대기여금이 발생을 했고, 광주가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그 각 아산이를 키운 팀들에다가 광주가 일일이 송금하는 게 아니고 피파에다 합니다. 피파가 그러면 네. 알아서? 2023년부터 도입된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라는 건데, 왜냐하면 연대기여금을 그렇게 각적 입금을 하려다 보니까 안 하는 구단들이 많다 보니 피파가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각 관련된 단체나 팀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원래는 그 국제적으로 선수를 사고 팔 때는 뭐 연대기여금뿐 아니고 이적료 자체도 피파가 관리합니다. 피파 중간 계좌에 입금하고, 네. 피파가 양측이 피파 그 홈페이지 툴에 올린 서류를 대조해서 확인하고, 네. 이상 없으면 이적료. 에스크로지 에스크로.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90년대하고 2000년대에 아프리카 축구를 악용해가지고 네. 이게 불법적인 선수 거래, 그러니까 이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파가 정리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피파를 모두 중간 기착지로 해서 보내라라고 하고, TMS라고 해서 그쵸. 선수의 어떤 국제이적 거래를 신문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우리 피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주고 받아라. 네. 트랜스퍼 매칭 시스템인데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관리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연대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연대기여금을 납부할 때 피파에서 가상 계좌를 만든다고 그래요. 네. 우리 공과금 납부할 때 네. 가상 계좌 만들어지잖아요. 숫자 엄청 많은 거. 네, 그 보통 뭐 이를테면 김정용 네. 몇몇 생기면 거기다가 얼마 내면은 그 계좌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 송금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 이름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광주 FC가 받는 사람을 피파 클리어런스 하우스인가로 썼는데 GW에서 광주 어쩌구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가상 계좌니까. 네. 그게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빠꾸를 먹어가지고 그냥 돌아왔대요. 피파는 네. 이름 모를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네. 뭐야? 이래가지고 보니까 다시 보내라라고 반환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풀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이제 풀 수 있었던 타이밍에 담당 직원이 이제 육아휴직이 되면서, 네, 그 뒤로는 피파가 너 이러면 징계야 이러면서 광주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휴직 중인 담당 직원의 메일 함에만 들어가고 아무도 열람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워딩을 안 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수신인 발신인 이름을 잘못 적은 걸로 일이 발단이 되었고,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연락을 했는데 하필이면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고 가서, 그게 작년 9월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돈이 빠꾸가 됐고, 빠꾸가 된 돈은 당연히 입금 처리가 안 됐을 테니 니네 왜 입금 안 해? 그러고서 이제 채무가 발생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피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이제 선수 영입 금지거든요.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작년 12월 10 며칠에 내려졌어요. 아. 네. 근데 이 징계가 나왔다는 거를 광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포인트인데, 그때 인지했으면 어이구 이거 뭐야? 그 당장 내면은 풀리거든요. 네. 한 3, 4일 안에 풀립니다. 네. 당장 내지 않고 이제까지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걸 포인트죠. 몰랐다는 건 왜 몰랐다는 거예요? 휴직. 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휴직이고 네. 또 다른 문제는 피파가 이제 광주 외에 또 보내는 데가 대한축구협회입니다. 네, 네. 축구협회를 보내면 축구협회가 토스에서 광주로 보내게 돼 있어요. 네. 대한축구협회도 이메일만 보내고, 그러니까 구단의 뭐 팩스나 이런 걸로 보내질 않은 거예요. 아, 공문서를. 그러니까 모든 이거에 관련된 연락이나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이 그 휴직된 직원의 메일에만 쏙쏙 날아간 거죠. 아니 이게 그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특히 타 부서로 뭘 보낼 때 꼭 팩스로 보나 그래서 엄청 짜증났거든요, 솔직히. 예, 팩스 보내려면 팩스 보내야 됩니다. 예, 팩스 보내려면 우리 실장실 옆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싫거든, 그 옆에. 근데 이게 만약에 선수 영입 금지, 등록 금지죠. 정확하게는 등록 금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TMS. 그러니까 국제 이적 등록을 금지를 시켰으니까 피파가
그러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데 뭐야 이거 왜 TMS 왜 안 돼? 그럼 이상하다. 뭐가 문제야?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광주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광주가 지난 겨울에 하필이면 외국인 선수를 해외 국제 이적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적은 있지만 K리그 내에 있는 내에서만. 헤이스를 그러니까 TMS를 안 거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는 그 개인 직원도 아마 뭐 자기는 휴직하고 있어서 몰랐다고 했겠죠. 그런 상황이지. 협회에서도 공문이 안 하지. 이 바보 같지만은 구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프로축구연맹도 몰랐어요. 왜냐면 프로축구연맹엔 그 공문이 안 오거든요. 프로축구협회는 네. 원래 안 오고 네. 축구협회가 뭐 이런 게 좀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연맹에 관리상 통보를 해준다고 그래요. CC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메일에 참조를 걸어서. 근데 그걸 안 한 걸 보면은 축구협회도 광주에 토스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그쪽에서도 행정을 좀 이거 심각한 거다 이렇게 띄엄띄엄했고 인지를 하지 이게 않은. 되게 웃긴 일이 뭐냐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한 팬이 국내에 있는 한 축구 팬, 축구 커뮤니티 활동하는 팬이 최근에 피파 홈페이지를 봤는데 천안 CTFC가 징계를 받았네. 천안 CTFC도 요 비슷한 거 베트남 선수에 대한 연대기여금 문제를 해소하지 네. 않아가지고 최근에 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큰 보도가 네. 된 바 있습니다. 천안 네, CTFC 이런 징계 최근에 받았대요라고 올리는데 근데 그 팬이 밑에다 댓글 남겨 근데 광주는 12월 26일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데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징계 열람은 그런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고 지금 폰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FIFA 밴이라고 구글에 쳐서 메뉴에 나오는 홈페이지 찍으면 그게 공식 밴 공지 사이트예요. 네. 근데 그 공지 사이트를 우리가 굳이 축구인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올라와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게 이제 알려지고 뭐야 광주 이런 게 있네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지에서 이게 본격 취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처음에는 광주 구단은 이거 뭐 별거 아닌 일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구단에 실수가 있었고 구단에 잘못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 지금 뭐 큰 문제로 비화가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웃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얼척이 없다. 그렇죠. 예, 진짜 무슨 뭐 진짜 작은 조직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우연이 겹쳐서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좋게 표현하면 해프닝이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해프닝인데 그 여파가 크니까 그런데 이 해프닝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프닝이냐 아니면 거대한 사건이냐를 가르는 건 이제 처벌의 범주인데 사실 기존에도 뭐 다른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해프닝이 무자격 선수 등록이 되면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되면서 해프닝이 더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광주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라운드에 잠깐 한 명이 더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에 그 경기를 이제 몰수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K리그의 다른 구단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게 그러면 광주는 이번 시즌 전 경기를 무자격 선수가 뛴 셈이기 때문에 K리그랑 아챔 포함해서 전 경기 몰수패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은 되거든요. 그쵸. 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을요.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게 맞긴 맞죠.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그런 게 맞긴 맞다라는 말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몇백만 원 차이로 생긴 일이고 고의성이 없고 이제 행정상의 뭐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난 경기들을 죄다 무효 처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방향성의 입장을 내놓고 나서 우리 입장은 이렇고 피파나 AFC가 뭐 징계를 세게 때릴 경우에는 그렇게 고의성이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광주의 소명도 돕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협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 그런 얘기했지만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저는 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축구협회도 이 공문을 팩스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인해가 광주 구단하고 프로축구연맹에 알렸어야 됐는데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거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결국은 상급 단체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AFC 예, 가 AFC나 피파. 예. 뭐 AFC도 사실은 피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음. 피파가 이 문제를 대한축구협회처럼 행정적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차례나 이거를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피파의 선택에 달렸어요. 근데 피파가 만약에 대한축구협회처럼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너네들이 입금을 했으니까 이거는 즉시 해제하고 별도의 추가 징계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AFC도 대한축구협회도 다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피파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피파의 판단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축구협회가 입장이라고 내놓은 것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뭐 다 맞는 말이고. 뭐 틀린 그리고- 말은 없지만 예. 뻔뻔하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이런 행정적 실수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다면은 훨씬 더 이게 네.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었겠다. 뒤에는 있습니다. 그래. 뒤에는 맨 앞으로 뒤에는. 뭐 네. 구단들의 교육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걸 하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빠진 거는 협회 내에서는 왜 체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해명 같은 게 들어 있었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쏙 빠져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네.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대한축구협회도 얘기했습니다. 이 협회의 입장과 피파 혹은 AFC가 줄 가능성이 있는 징계는 사안은 별개다. 근데 어쨌든 협회는 이거는 행정적 실수라고 피파하고 AFC에다가도 지금 현재 설명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뭐 결과는 조금 더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뭐 엄청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규정한 그 수준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모쪼록 그냥 벌금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제재금, 네. 뭐 100% 벌금이라든가. 그거는 그거지만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그 광주 FC 구단의 행정적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징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광주 구단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운영 주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라든가 체육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FFP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름 인적 지장에 선수형이 못하는 징계를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번에는 피파와 AFC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같은 뭐 직원 혹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직원으로.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요즘 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거론된 것만 해도 광주 2건, 천안 1건, 그리고 뭐 각 구단 행정적인 문제 중에서 굳이 기사화가 되지 않고 그냥 해프닝 수준인 것들, 그 뭐 소정 기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구단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도를 넘은 일이기 때문에 뭐 분명히 광주 구단 내 각 직원들이나 구단 자체가 체크를 잘했어야 되고 문제인 게 맞는데, 때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뭐를 놓쳐서 실수가 나고 나중에 구단 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K리그가 저는 그러니까 구단을 굉장히 빠르게 부풀리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다. 생각해 보면 구단 개수가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덕분에 축구계에서 일하고 싶었던 보수가 적어도 일할 용의가 충분히 있었던 고급 인력들이 더욱더 유입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상당수의 시민 구단 및 이제 K리그 2에서만 있었던 구단들은 아예 어떤 사수한테 도제식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맹땅에 박치기 하면서 시작한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 TMS, ITC 같은 게 전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사수한테 좀 배우면서 하는 필요가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전에 일 잘하는 기업 구단들 보면은 퇴직한 직원인데도 TMS, ITC는 내가 인수인계를 아무리 잘했어도 제가 빼먹을 게 분명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퇴직한 뒤에도 맨날 연락해서 도와주는 직원들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인적 리소스가 내려오는 오래된 팀들이랑 이제 시민 구단이나 인력이 계속 갈리고 뭐 그런 팀들이랑 그 일하는 처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번 건에 대한 무슨 교육 이런 차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음. 육성된 자원들이 축구계에서 안 빠져나가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구계에서 뭐 시민구단 같은데 큰 뜻이 있어서 왔다가 한 2, 3년 하고 아 여기 아니다 이러면서 축구계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또 신입이 채우면 이게 신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아. 반복되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국제 업무였기 때문에 구단 내에서 그래도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직원에게 맡겼을 텐데 그 직원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인식, 뭐 글쎄요, 그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동기는 뭐 구단이 확인해보고 조사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그럼 당연히 연대 기여금을 다 지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 영입하고 등록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 일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체크를 안 했다는 것도 뭐 이 직원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은 거기까지 다 확인하지 못한 광주 구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뭐 보통 이제 구단들은 사무국장 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업무 전체를 어느 정도는 체크하는 주요 책임자를 둡니다. 근데 구단들 상황에 따라서 사무국장제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또 뭐 사무국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빠지면은 아 우리는 이거 폐지시킬 거야 막 이러는 구단들도 있거든요. 뭐 아마 광주도 그런 과정도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은 다음 방송 때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정현 감독하고 짧게 통화했는데 이정현 감독은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일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대놓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 프런트들 수준 정확한 어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프런트들이 잘해야 된다고 우리 팀은 예, 제일 못 따라온다. 예, 높으신 분들도 의욕이 있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프런트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된다. 광주 덕분에 K리그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업무를 다시 한번 뭐 K리그 1, 2 혹은 K3, K4 이쪽에 다 재교육을 하지 않을까. 예, 광주 효과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경종을 울렸다.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뭐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